처음으로 찍었던 게 그거였죠. 어플 뭐 깔면 좋을지.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로 가져왔어요.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주제이기도 한데요. 바로 주거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새로운 나라에 와서 새롭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디서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죠? 처음에 저도 교환 오면서 어디서 살지를 정하는 게 제일 막막했어요. 어떻게 집을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특히나 미국에서 어떻게 집을 구해요. 한국에서도 혼자 제대로 못 구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나마 교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가 어떻게 집을 구했는지, 그리고 이 동네에는 어떤 방식의 주거 방식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주거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기숙사예요. 기숙사에 사는 것. 두 번째는 기숙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것. 그러니까 자취를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할 수가 있는데, 보통 교환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사는 게 사실 제일 편합니다. 학교에다가 돈만 내면 여타 전기세, 물세 이런 거를 직접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편한 방식이기도 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다 떨어졌었습니다. 원래는 기숙사 한 군데가 되긴 했는데 그 기숙사가 굉장히 악명이 높아서 되게 시설도 안 좋은 데다가 시설에 비해서 돈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결국에 저는 자취를 선택한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떨어졌지만 혹시나 기숙사에 사실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숙사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학교 안에 들어있는 진짜 기숙사, 도미토리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 스쿨 아파트먼트가 있어요. 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도미토리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비쌉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면 학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돌미토리에 살고 있는데 진짜 가깝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리적인 이점에 비해서 뭐 여타 시설이나 뭐 밥 이런 거에 대해서 큰 이점은 못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돌미토리에 굳이 갈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반대로 스쿨 아파트먼트가 있다고 했죠. 이제 이건 외부 기숙사인데, 저희 UCSB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에 아이비라는 자취촌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일라비스타라고도 하는데, 이 아일라비스타에 곳곳에 스쿨 아파트먼트들이 있습니다. 스쿨 아파트먼트마다 그 시설, 가격이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700불 이상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두 종류의 학교 기숙사 같은 경우는 밀플랜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 밀플랜 같은 경우는 급식, 사식 같은 거죠. 그래서 기숙사에서 제공되는 밥인데,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방에는 조리 시설들이 잘 없대요. 그래서 요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밥이 제깍제깍 나오기 때문에 밥을 해먹는 거에 두려움이 있거나 잘 못 해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숙사가 아무래도 나을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주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자취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자취를 한다는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별거 없습니다. 자취 같은 경우는 이 역시도 집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리스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오너와 연락을 해서 집을 구하고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는 거죠. 집주인과. 이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인 서블리스입니다. 서블리스라는 거는 이제 본교 학생들도 해외로 교환학생을 가거나 산타바바라를 떠나 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다른 학생들에게 서블리스라는 걸 놓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월월세인 거예요. 이제 월월세라는 거는 여기 월세방에 사는 친구가 다른 데 떠나 있을 때 그 잠시만의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한테 2차로 세를 놓는 걸 말합니다. 이런 서블리스 방식이 여기서는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블리스를 해서 집에서 살고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서블리스를 해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굉장히 편해요. 월세만 그냥 꼬박꼬박 월월세를 놔준 친구한테 주면 되는 거고,
딱히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외국인의 신분으로 밖에 나와서 사실 월세방을 직접 구하는 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에서 방을 구할 때 방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 건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미국의 주거 형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하우스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 한국에서 원룸, 투룸이 아니라 다 거실이 있고 방이 다 따로 있고 그리고 뭐 화장실, 주방이 딸린 이런 큰 형태의 집을 쉐어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이런 집들에서 싱글룸의 형태, 더블룸의 형태 또는 트리플룸의 형태로 살 수 있어요. 이제 싱글룸이라는 거는 한 방에 혼자 사는 거예요. 침대가 하나만 있고 내 공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블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방에 2명이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는 걸 말하고요. 트리플 같은 경우는 3명이 한 방에 들어가서 사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방에 몇 명이 들어가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상이해지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더블룸에서 생활하고 있고 월세는 한 달에 640불을 주고 있습니다. 이 640불도 사실은 굉장히 싼 편에 속하고 대체로 700에서 800선이면 더블룸이나 트리플룸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싱글룸에서 살려고 하면은 기본 1000불은 매달 월세로 내야 되기 때문에 매달 100만 원씩 월세로 나가는 게 저는 너무 아까워서 그냥 더블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서블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서블리스를 페이스북으로 구했습니다. 집을 페이스북으로 구하다니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블리스의 주거 방식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페이스북 그룹 안에서 학생들 간의 이 서블리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기숙사에서 다 떨어지는 바람에 너무 상심을 했고 그리고 미리 집을 구해놓고 싶어서 그냥 집은 실물로 보지도 못한 채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만 해서 집을 구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방식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게도 저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웬만하면 꼭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불안했었기 때문에 구글 닥스 통해서 서블리스 계약서도 막 작성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신선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와서 호텔에서 지내면서 집을 알아보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피곤할 것 같았고 또 혼자서 해내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한국에서 집을 알아봐서 결정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대충 주거의 형태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방이 furnished인지 아니면 unfurnished인지 꼭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방이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이게 가구를 다 놔두고 가는 집이 있는가 하면 가구를 다 빼버리고 당신의 가구로 채워라 하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2 종류의 집 중에 어떤 종류의 집을 선택할 것인지 잘 유념해 두셨다가 연락을 하실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룸메이트들이 어떤지 꼭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술을 많이 먹는지, 집에서 파티를 하는지, 그리고 특히 중요한 대마초를 집에서 하는 룸메이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마초 냄새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대마초 냄새를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서 대마초를 피는 룸메이트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제 룸메이트들은 모두 흡연을 하지 않는 비흡연자들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룸메이트들 중에 대마초를 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파티를 좋아하는 룸메이트들이 있다면은 그것도 나름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집에 그냥 친구들을 막 불러들이는 게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만약에 룸메이트가 파티광이라면 집에서 맨날 파티를 열고 술을 먹고 어지르고 치우지 않는다면 그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미리 한번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인이 있다면 꼭 지인 찬스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교환을 가기 전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현지에 있는 친구들과 미리 연락을 시켜줬어요. 이 교환학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저희도 이쪽 학교로 오고 이쪽 학교에 있는 학생도 저희 학교로 오고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로 여기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왔을 때 저희랑 함께 만나는 시간을 갖고 그랬거든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만난 다음에 만약에 이 친구들의 지인들 중에 서블리스를 하는 친구가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인한테서 방을 얻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잖아요. 지인 찬스가 있다면 10분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넷째, 사기에 주의하십시오. 사기.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기가 덜한 편이에요. UCSB 하우징 페이지 이렇게 페이스북에 치면 비공개 페이지 그룹이 떠요. 그러면 그 그룹 안에서만 거래를 하고 대체로 신원이 확인된 UCSB 학생들이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크레이그리스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서블리스를 알아보면서 정말 여기저기 막 다 찾아보던 와중에 이 페이지도 알게 돼서 여기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 상에서 그렇게 사기가 많다고 합니다. 꼭 여기 있는 모든 매물들이 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학생들 간에서 있을 수 있는 거래를 하시고 외부 페이지에서 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꼭 2번, 3번, 4번 점검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기숙사보다는 자취에 초점이 맞춰진 주거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취하는 거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고 룸메들도 다 너무 착하고 마음에 들어서 저는 굉장히 편하고 행복하게 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환학생을 오신다면 자취를 하는 옵션이 나쁘지 않다는 거 한번 알려드려봤습니다. 그럼 꼭 교환학생 오시는 분들 좋은 주거 공간 찾으셔서 즐거운 교환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